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웅입니다. 유전자의 형질 발현에 높은 산을 넘었습니다. 차분하게 우리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이런 문제 풀었었어요. 그죠? 생각만 해도 그냥 좋습니다. 여러분들 반복해서 푸시다 보면 감각이 생기고 그리고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 실력이 쌓이게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되겠고, 이번 강은 이제 저당 오페론, 이것도 거의 매년 한 문제 나오는 단원인데 그다지 이제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다지 크게 어렵지는 않고 당연히 나오면 다 맞춰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가 이제 대세를 이루냐면요, 돌연변이가 대세를 이뤄요. 돌연변이. 그래서 유전자의 형질 발현에서도 여러분들 지난 강까지 이제 여러 문제를 봤지만 유전자 DNA 있죠, 염기서열. 염기서열에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DNA가 쫙 있으면 여기에 염기가 들어가서 염기가 삽입되고, 또는 염기가 하나일 수도 있고 동일한 염기 두 개일 수도 있고, 또는 염기가 결실될 수도 있어.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뭐가 달라지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기존에 있는 유전자가 발현이 되면은 요런 이제 아미노산이 연결이 되더라. 이렇게 폴리펩타이드가 형성되더라. 그런데 만약에 이와 같이 삽입이나 또는 결실이나 또는 이제 바뀌는 거 있죠? 이거 치환, 이런 것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문제를 통해서 확인했을 테니까 뭐 짧은, 그거보다는 짧은, 또는 뭐 안 생길 수도 있어요. 폴리펩타이드가 안 생길 수도 있고, 짧은 게 생길 수도 있고, 좀 더 긴 게 생길 수도 있고. 그죠? 뭐 다양한 형태의 돌연변이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이 유전자의 기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상실되는 거죠. 유전자가 만든 폴리펩타이드, 즉 단백질이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보통은요, 이제는 이렇게 또 출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조절 유전자가 있어요. 조절 유전자. 그 다음에 프로모터, 그죠? 작동 부위, 그 다음에 구조 유전자, 이렇게 있어요. 조절 유전자, 그 다음에 프로모터, 작동 부위, 구조 유전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전자에 염기가 하나 또는 두 개가 삽입되거나 결실된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 이제 여기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기존과는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또 다른 모양의 그런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또는 안 만들어질 수 있겠고. 마찬가지예요. 이 프로모터도 특정한 염기 서열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이상이 생기면 RNA 중합효소가 못 붙죠. RNA 중합효소가 붙어야 되는데, 작동 부위는 억제 단백질, 조절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진 억제 단백질이 붙어야 되는데 역시 여기에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기면 역시 못 붙겠죠. 구조 유전자는 저당 분해 효소를 만드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죠. 저당 분해 효소를 암호화하고 있는 유전자인데 여기에 이상이 생기면 저당 분해 효소가 제대로 안 만들어지겠죠. 저당 분해가 제대로 안 돼. 저당 이용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럴 땐. 그러니까 이 대장균과 같은 원핵 세포 생물이 저당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저당 오페론을 활용을 하는데요. 이 저당 오페론이라는 것은 원핵 세포 생물에 있는 DNA 부분입니다. DNA 특정 부위를 얘기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저당을 이용하면서 이제 생명 활동을 할 수 있죠, 그죠? 세균수가 증식하면서. 이게 정상적인 저당 오페론을 나타내고요. 이걸 조절하는 조절 유전자에서 억제 단백질이 항상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은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방금 얘기했다시피 돌연변이가 이제 나타났을 때를 문제에서 이제 출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여기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아예 통째로 이 부분이 결실됐다. 라든가 프로모터가 결실됐다. 뭐 작동 부위가 결실됐다. 뭐 구조유전자가 결실됐다. 뭐 아예 통째로 없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예 그 부위가 이제 없어지는 거야. 자, 조절 유전자가 결실되게 되면 억제 단백질이 안 만들어져요. 그럼 억제가 되질 않아. 그러면 포도당이 없는 베이지에서 여기 RNA 중합 효소가 붙어서 계속 전사가 돼서 젖당 분해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젖당 유무와 상관없이 계속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절 유전자에서 억제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니까. 이번에는 프로모터가 만약에 결실됐다. 프로모터가 결실되면 RNA 중합 효소가 붙는 장소인데 처음에 붙는 장소죠. 전사 개시할 때. 그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전사가 안 돼. 전사가 안 되니까 그렇죠. 구조 유전자로부터 젖당 분해소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야. 이번에 작동 부위만 결실이 됐다. 그러면 억제 단백질은 생산이 되더라도 여기를 못 붙어. 그러니까 억제시키지 못하니까 계속 전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구조 유전자가 결실이 되면 젖당 분해 요소는 당연히 안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 젖당 오페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아신 상태에서 이들이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 또는 결실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 원리에 대해서 이제 수능에서는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네 문제에 대한 유형이 바로 지금 말한 저런 돌연변이를 가지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거기에 관련된 내용과 좀 트레이닝을 좀 해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요. 젖당 분해 효소의 발현에 관여하는 유전자 젖당 오페론을 포함하는 부분인데요. 대장균 1부터 3에 대한 자료입니다. 일단 조절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발생했어요. 그랬더니 조절 유전자로부터 항상 전사돼서 번역되고 만들어져야 될 억제 단백질이 생성하지 못한답니다. 이게 돌연변이 1이에요. 2는 뭐냐면 작동 유전자, 작동 부위가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여기에 누가 못 붙어? 그치? RNA 중합 효소가 결합을 못해. RNA 중합 효소가 결합을 못하니까 작동 부위에 억제 단백질이 결합을 못합니다. 자, 작동 유전자, 작동 부위는 억제 단백질이 결합을 하는 부위인데 여기가 돌연변이가 발생해서 억제 단백질이 여기 못 붙습니다. 알겠죠? 네. 억제 단백질이 작동 유전자에 결합하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젖당 분해 효소 유전자, 이건 이제 구조 유전자라고 그러죠. 구조 유전자. 당연히 젖당 분해 효소 생성 못하죠. 좀 전에 RNA 중합 효소가 붙는 부위는요. 그렇죠? 뭐가 있죠? 그렇죠? 프로모터. 남아 있는 게 이제 프로모터. 자, 프로모터에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좀 전에 얘기했던 RNA 중합 효소가 결합하지 못합니다. 효소가 결합하지 못해요. 결합 못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보기에서 묻는 것을 답해 보겠습니다. 1은 젖당만 있는 배지야. 포도당이 없는 젖당 배지, 즉 젖당만 있는 배지에서 젖당 분해 효소를 생성하지 못한다. 자, 1은 뭐냐면요. 조절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발생해서 억제 단백질을 지금 못 만드는 거야. 억제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면요. 작동 부위의 결합이 안 돼. 작동 부위의 결합이 안 돼. 그럼 억제시키지 못한다는 얘기야. 억제시키지 못한다는 얘기니까 요 조건에서 당연히 누가 와서 붙을 수 있어? 그치? 프로모터에 RNA 중합 효소가 와서 붙어요. 그래서 전사가 됩니다. 전사가 되면 젖당 분해 효소 유전자에서 젖당 분해 효소를 생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이에는 젖당 오페론에 돌연변이가 있다. 젖당 오페론에 돌연변이가 있다. 자, 젖당 오페론이라는 건 푸자꾸입니다. 프로모터 플러스 작동 부위 플러스 구조 유전자. 푸자꾸 이게 젖당 오페론이죠. 그래서 여기에 돌연변이가 생겼으니까 당연히 젖당 오페론에 돌연변이가 생긴 거죠. 맞고요. 그다음에 디귿 3은 억제 단백질을 생성한다.
자, 이 부위에만 돌연변이가 있는 걸로 문제 조건에서 제시가 됐어요. 따라서 3번 같은 경우는 저땅 분해 효소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함으로써 저땅 분해 효소를 생성하지 못하는 거지, 나머지 조절 유전자라든가 작동 부위라든가 프로모터는 정상인 겁니다. 따라서 조절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니까, 정상적으로 전사 번역되니까 억제 단백질은 생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요, 역시 돌연변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결실이 일어난 돌연변이 1부터 3에 대한 자료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결실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결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예 그 부위, 그 유전자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야. 펑션이 일어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1, 2, 3은 각각 무엇냐 하면은, 자, 문제 볼게요. 결실된 DNA 부위는 각각 저땅 오페론의 구조 유전자하고 그 다음에 작동 부위랑 조절 유전자 중 하나다. 이 셋 중에 하나랍니다. 1, 2, 3에서 결실된 DNA 부위는, 그리고 서로 다른 배제에서 배양할 때 조절 유전자로부터 발현되는 억제 단백질에 대한 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오네요. 자, 일단 억제 단백질과, 자, 억제 단백질의 기능은 뭐죠? 억제 단백질의 기능은 일단은 저땅하고도 결합하고 작동 부위하고도 결합합니다. 억제 단백질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조절 유전자로부터 만들죠. 조절 유전자로부터, 여기가 이제 억제 단백질을 암호화하고 있는 부위예요. 이 조절 유전자라는 건 억제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부위로서 조절 유전자가 전사 번역되면 억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요. 그 억제 단백질은 저땅하고 결합하는 부위와 그리고 작동 부위와 결합하는 부위 두 군데가 있어요. 만약에 저땅과 결합했다, 억제 단백질이 저땅과 결합했다 그러면 정상적인 경우는, 그쵸, 작동 부위와 결합 못하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저땅이 있으면 정상적인 경우, 이제 야생형을 보시면 돼요. 와일드 타입을 보시면 저땅과 억제 단백질이 결합되어 있을 테니까 작동 부위하고는 결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땅이 있는 배제에서 저땅과는 결합을 하고, 억제 단백질이 저땅과는 결합하고 하죠. 그리고 작동 부위와 결합 못하는 거죠. 되셨어요? 바트 그러나 저땅이 없는 배지, 포도당과 저땅이 없는 배지에서는 저땅과 결합 안 하니까, 그죠? 억제 단백질이 저땅과 결합 안 했으니까 억제 단백질은 당연히 누구랑 결합해 있어야 돼요? 그쵸? 작동 부위랑 결합해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야생형을 통해서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저땅 오페론에 대한 기본 개념을 확인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돌연변이가 일어난 1, 2, 3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요걸 어느 부위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녀석들인지를 연결시켜 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은 다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XX 관심 없어. XX 관심 없고 땡그라미 왠지 관심이 가. 즉 2번 같은 경우는요. 2번 같은 경우 억제 단백질과 저땅이 결합했답니다. 그럼 억제 단백질이 있다는 얘기는, 그쵸, 조절 유전자는 멀쩡하다는 얘기야. 그죠? 조절 유전자는 멀쩡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조절은 있어. 조절 유전자는 있다는 얘기야. 조절 유전자는 있고 억제 단백질이 저땅과 결합했다는 얘기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억제 단백질이 작동 부위와 결합을 못했네. 왜지? 억제 단백질은 존재하는데, 억제 단백질은 저땅과 결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으니까 억제 단백질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야생형의 경우는 저땅이 없는 배지에서 저땅 부위하고 작동 부위랑 억제 단백질이 결합을 했는데 못했어. 억제 단백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동 부위와 결합을 못한다? 저땅이 없는데도 작동 부위에 결합 못한다? 작동 부위에
돌연변이가 생긴 거야. 작동 부위가 결실된 거야. 되셨죠? 그 다음에 3번 타입 보자. 3번 타입 보면 우리 있는 거 포도당과 젖당이 없는 배에서 야 억제단백질과 작동부의 결합이 일어났어. 억제단백질 있다는 얘기니까 조절유전자 존재한다는 얘기고, 작동부위하고 결합을 했다는 얘기니까 역시 작동부위도 존재한다는 얘기야. 작동부위도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 그렇지, 구조유전자가 이상이 생긴 거다 이거지. 구조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긴 거야. 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1번 타입은 뭐냐면 자연스럽게, 그쵸? 자, 얘는 여기 구조유전자에 돌연변이 생긴 건 3번이었고요. 작동유전자에 돌연변이 생긴 건 2번이었고요. 그럼 당연히 조절유전자, 얘가 돌연변이 생긴 건 1번이 되겠죠. 조절유전자가 결실이 된 건 1번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억제단백질이 없으니까 젖당이 있어도 젖당과 결합을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딱 보고 젖당이 있는데 왜 결합 못하지? 젖당이 있는데 왜 결합 못하지? 조절유전자가 없어서 억제단백질을 못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억제단백질을 못 만드니까 그치 여기도 당연히 억제단백질을 못 만드니까 작동부에 결합을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보기를 들어가서 기억, 야생형 대장균은 포도당이 없고 젖당이 있는 배지에서 젖당 분해 요소를 생성한다. 자, 포도당이 없고 젖당이 있는 배지를 보시면은요, 여기죠? 요거하고 요거 젖당 분해 요소를 생성한다. 그렇죠. 자, 야생형은 억제단백질이 젖당과 결합했지만 했기 때문에 억제단백질이 작동부에 결합을 안 했어. 그러니까 작동부에 결합을 안 했기 때문에 프로모터에 RNA 중합효소가 붙어서 전사가 돼서 구조유전자로부터 전사 번역되면 바로 젖당 분해 요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야생형이죠. 정상적인 대장균들의 모습입니다. 자, 니은은요, 1은 포도당과 젖당이 없는 배지에서 젖당 분해 요소를 생성한다. 포도당과 젖당이 없는 배지? 둘 다 없는 배지가 여기죠. 그죠? 여기에서 요거 하고 요건데요. 젖당 분해 요소를 생성하느냐? 자, 1은 조절유전자를 조절유전자가 없어. 그럼 억제단백질이 없어. 젖당과 결합하는 억제단백질이 없다. 자, 그렇다면은 억제단백질이 없으니까 작동부에도 결합을 당연히 안 하겠죠. 작동부에도 결합 안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RNA 중합효소가 프로모터에 붙어서 전사 번역시킬 테니까 젖당 분해 요소를 생성합니다. 맞아요. 됐죠? 젖당이 없는 데서도 젖당 분해 요소 생성해. 왜? 억제시킬 물질, 억제단백질이 없으니까. 디귿. 3은 구조유전자가 결실된 대장균이다. 자, 3은 구조유전자의 결실로 인해서 여기서는 젖당 분해 요소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젖당 분해 요소가 생성되지 않아.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 여기는 땡그라미 되죠. 왜? 조절유전자는 정상적으로 있기 때문에 억제단백질이 있을 테고 젖당과 당연히 만나겠죠. 젖당과 만나고 따라서 포도당이 없고 젖당이 있는 배지에서는 결합을 안 하겠죠. 억제단백질이 작동부에 결합을 안 하겠죠. 자, 그래서 RNA 중합효소가 프로모터에 붙었는데 구조유전자가 없는 거야. 젖당 분해 효소 유전자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젖당 분해 효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3번 타입이다. 오케이. 그래서 디귿까지 모두 맞았습니다. 그 다음 3번 세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야생형 대장균과 돌연변이 대장균에 대한 자료다. 역시 또 돌연변이 대장균이 나왔네. 대장균 1과 2는 각각 젖당 오페론의 프로모터가 결실된 돌연변이와
저땅 오페론을 조절하는 조절 유전자가 결실된 돌연변이 중 하나다. 밑줄 쫙 치겠습니다. 프로모터가 결실된 돌연변이하고 조절 유전자가 결실된 돌연변이 중 하나예요. 1과 2는 됐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야생형 대장균 그리고 1, 2를 포도당이 없고 저땅이 있는 배지, 저땅만 있는 배지네요. 에서 각각 배양할 때 조절 유전자로부터 발현되는 억제 단백질과 저땅의 결합 그리고 저땅 오페론의 프로모터와 RNA 중합 효소의 결합에 대한 자료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문제를 풀 때 이게 개념이 있어야 돼. 이 개념. 자, 이 개념이 뭔지 아시죠? 여기는 조절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전사 번역. 전사하고 번역이 동시에 되죠? 그래서 억제 단백질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됐죠? 억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RNA 중합효소가 붙는 장소 프로모터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작동 부위 구조전자. 이게 머릿속에 이제 그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절 유전자랑 이 프로모터 둘 중에 하나가 결실된 돌연변이 중 하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억제 단백질과 저땅의 결합, 억제 단백질과 저땅의 결합 유무, 그죠? 그 다음에 프로모터와 RNA 중합효소, 이 프로모터와 RNA 중합효소의 결합 유무예요. 그러면 지금 이걸 보시면 뭐가 지금 생각듭니까? 무엇이 생각이 들까요? 프로모터와 RNA 중합효소가 결합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일단 결합이 일어난 건 뭐예요? 프로모터도 있고 RNA 중합효소도 존재하죠. 아, 당연히 RNA 중합효소 존재하니까 프로모터가 있다는 얘기네. 빠뜨 그러나 얘는 결합이 없으니까 RNA 중합효소가 결합하는 프로모터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 1번 같은 경우 여기 프로모터가 결실된 거구나. 1번은 어디가 결실됐다고요? 프로모터의 결실. 프로모터 결실. 됐죠? 푸결. 그 다음에 그럼 자연스럽게 2번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조절 유전자가 결실되겠죠. 조결. 자, 조절 유전자 결실의 증거는 뭐냐? 억제 단백질하고 저땅이 결합하지 못한대요. 그러면 억제 단백질을 만드는 조절 유전자가 결실되었겠구나라고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 1은 포도당이 없고 저땅이 있는 배지에서 저땅 오페론을 조절하는 억제 단백질을 생성한다. 자, 포도당이 없고 저땅이 있는 배지야. 포도당이 없고 저땅이 있는 배지에서 저땅 오페론을 조절하는 억제 단백질을 생성한다. 어떻습니까? 1이라는 건 누가 결실된 거라고? 여기가 결실된 거야. 프로모터, 이 부분. 그럼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있는 거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있으니까 저땅 오페론을 조절하는 억제 단백질은 당연히 생성이 되겠죠. 그죠? 네. 따라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 2는 포도당이 없고 저땅이 있는 배지에서 다 조건이 이렇습니다. 포도당 없고 저땅이 있는, 한마디로 저땅만 있는, 저땅만 있는. 자, 이 배지에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요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저땅 오페론이 언제 작동하는지. 포도당과 저땅이 같이 있는 배지에서 여러분들 대장균을 키우면 어떻게 돼? 포도당이 있는 동안은 포도당을 소모하죠. 그죠? 예, 이유는 여러분들 좀 이제 딥한 얘기야. 교과 외적인 얘기니까 나중에 이제 대학 가서 이제 알아보시면 되고요. 예, 이 포도당을 먼저 다 소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땅 분해 요소가 만들어져서 저땅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포도당이 없는 저땅 배지에서 저땅 분해 요소가 만들어지는 게 정상적인 야생형들의 생활이 되는 겁니다. 라이프 스타일. 그래서 이제 이걸 항상 많이 묻는 거죠. 포도당이 없고 저땅이 있는 배지. 그럼 저땅 분해 요소를 만들어야 돼. 배지에서 저땅 분해 요소를 생성한다. 어디 보자. 자, 2번 같은 돌연변이 같은 경우는 조절 유전자가 결실된 거야. 이 부분. 조절 유전자가 결실됐으니까 억제 단백질이 존재하지 않죠. 억제 단백질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작동 부위에 억제 단백질이 결합을 못해. 그럼 이제 RNA 중합효소가 여기 붙어서 전사시키니까 당연히 저땅 분해 요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니은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저당분해 요소의 아미노산 서열은 어디에 암호화가 되어 있느냐?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강에서도 잠깐 제가 언급을 해드린 게 뭐냐면 유전자의 이제 형질 발현 과정인데요. 유전자의 형질 발현 과정이야. 사실상 이제 이 두 가닥이 있지 않습니까? 예, DNA가 ATGC, AAT, TGC, TG, ATCG, ATC 머리가 아파요. 예, 좀 염기서열만 보면 머리가 아파. 근데 이게 머리가 아파서는 안 되지. 왜? 저의 삶도 이런 유전자로 인해서 지금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제 생명 활동 모든 이 삶이라는 이 모든 생명체의 이 삶이라는 건 이 DNA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죠? DNA 염기 서열 때문에 A, D, G, C, T, A, C, G, T, A, C, G, T 골치 아파요. 하지만 이 염기 서열이 의미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 그것을 딱 잘라서 이쪽이 유전자다 딱 잘라서 시험에 내는 거죠. 그죠? 예, 지난 강까지 했는데 두 가닥 중에 한 가닥만 주는 거야.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DNA는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을 주형으로 전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특정 유전자다! 라고 한다면 이 DNA 두 가닥 중에 뭐 5-, 3-, 3-, 5-가 있다면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을 주형으로 해서 전사가 일어나고요. 그러면 이쪽 가닥을 주형 가닥으로 했다. 그러면 여기가 5-, 여기 3-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이 딱 제시가 되면은 그 가닥, 어떤 가닥이 주형 가닥인지 찾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찾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 조건을 가지고 찾는 것도 사실상 그렇게 바로바로 딱딱 찾는 건 아니야. 저 같아도 제 혼자서 조용히 문제 풀 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한번 먼저 들어가 보는 거예요. 언제 수능 볼 때 그냥 일일이 다 따져보고 합니까? 야,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아니죠. 예.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그 수능 시험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질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직관이라는 게 있어서 얘가 주형 가닥이겠구나. 이쪽부터 전사되면 되겠구나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안 맞으면 이제 망하는 거죠. 다소간에 운도 좀 따라줘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시험 문제를 풀 때. 사실 근데 그런 그 럭키한 그런 포처누틸리한 그런 상황도 사실은 그 실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실력을 쌓지 않은 상태에서 딱 보고 야 여기서부터 전사 번역돼서 게시 코드, 종결 코드 나오고 돌연변이 일어났다, 결실이 일어났다. 이거를 실력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빨리 찾기는 힘들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좀 활용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은 좀 그런 실력을 좀 계속 반복해서 풀면서 키워 나가세요. 그죠? 여러분들이 봐야 될 문제들은 잠시 여담이니까 뭐 기출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기출 보시고 계시지만 그다음에 이제 수능 특강 문제, 수능 완성 문제.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방학부터 상당히들 많은 그 실무들을 풀더라고요. 실전 모의고사. 그래서 시간 재고 풀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이 문제야. 문제만 많이 푼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력이 상승되는 건 아니죠. 소위 말해서 그 문제들 하나하나를 좀 철저하게 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좀 실력들을 좀 갖췄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좀 제가 지금 뭐 기출을 분석을 하듯이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돼요. 근데 뭐 유전자 형질 발현 같은 경우는 사실 분석 자체보다는 조건을 문제에 활용해서 정확한 뭐 코돈이나 아미노산 서열 뭐 이런 걸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이런 게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 또 어떤 패턴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상당히 그
딱 이런 거다라고 이제 예측하기는 상당히 좀 임포시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많이 연습을 좀 통해서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유전자는 이렇게 전사가 두 가닥 중에 하나가 전사가 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번역되면 뭐가 만들어져요? 단백질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게 mRNA잖아요. mRNA. 자, mRNA. 그런데 RNA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쵸. mRNA도 있고, tRNA도 있고, rRNA도 있어요. 아시죠? 이것들이 바로 DNA로부터 전사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을 주형으로,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을 주형으로 이렇게 전사돼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얘가 입체적인 모양을 만들면 그 다음에 이제 아미노산을 운반하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거고요. 얘는 역시 입체적인 모양을 만들면서 단백질과 합체 도킹해서 리보솜을 이루어서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거고요. 그죠? 이런 세 가지가.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그 요지는 뭐냐면 이 DNA는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DNA상에는. 유전자 있습니다. 유전자 있어서 mRNA 만들고 그 다음에 또 tRNA, 또 RNA를 암호화하는 부분이 있어. tRNA 암호화하고 rRNA 암호화하고 mRNA도 암호화하고 또 전사인자 결합 부위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진핵세포 생물에서 해당되는 건데요. 전사인자 결합 부위. 자, 이 전사인자 결합 부위 같은 경우는요. 특정한 단백질을 만드는 부분을 암호화하는 게 아니야. 말 그대로 전사인자라는 단백질이 와서 붙는 부위예요. 이런 거 조심하란 말이야. 이런 거 조심하시란 말이야. 알겠어요? 전사인자 결합 부위 또는 지금 바로 이제 얘기하고 싶은 요지입니다. 프로모터나 작동 부위는 특정한 단백질을 만드는 것을 암호화하는 부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특정 단백질에 대한 암호화된 정보를 갖고 있는 건 조절 유전자라든가 구조 유전자.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네, 조절 유전자는 억제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암호화하고 있고 구조 유전자는 저당 분해 요소에 대한 정보를 암호화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야. 뭔 말씀인지 아시죠? 따라서 이 디귿 보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당 분해 요소의 아미노산 서열은 구조 유전자에 암호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 프로모터나 작동 부위는 특정 염기 서열로 되어 있으면서 특정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프로모터는 RNA 중합 효소가 붙게끔, 그다음에 작동 부위는 억제 단백질이 붙게끔 그렇게 암호화되어 있다. 그렇게 염기 서열이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야생형 대장균과 돌연변이 대장균 A를 포도당이 없는 저당 배지에서 각각 배양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역시 밑줄 쫙 쳐보세요. 포도당이 없는 저당 배지 밑줄 쫙 쳐보시고 A는 저당 오페론의 프로모터가 결실된 돌연변이와 저당 오페론을 조절하는 조절 유전자가 결실된. 자,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어디가 결실됐어? 프로모터, 푸결, or 조결, 조절 유전자 결실. 둘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그 조건이 또 뭐야? 조건이 뭐냐면 포도당이 없는 저당 배지인데 저당이 있으니까 우와 신난다 하면서 이제 저당으로 살아가는 거야. 대장균 저당 분해해서 그걸 에너지원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그런데 T2일 때 요때 저당이 결실이 됐답니다. 자, 저당이 결실이 아니라 저당이 고갈이 됐어요. 저당이 왜 결실이야? 저당이 고갈이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시점 이후에는 저당 분해 요소를 만들 필요가 없죠. 그죠? 저당이 고갈됐다. 그러면 억제 단백질 다시 작동 부위에 결합을 한다. 얘가 저당과 결합 못해서 합체 도킹 해가지고 작동 부위에 결합해서 프로모터의 RNA 중합해서 붙는 걸 막는다.
그러면 구조 유전자로부터 저땅 분해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되셨어? 그게 정상적인 야생형 대장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땅 분해소가 안 만들어지니까 저땅을 이용할 수 없어. 그죠? 아니 저땅이 고갈됐고 또 저땅 분해소도 안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대장균의 수가 증가하지도 않고 이런 상황인데요. A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A는 어떻게 된 거냐? 자, 첫 땅이 있을 때나 첫 땅이 없을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대장균의 수가 증가하지 못하고 있어. 저 땅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저 땅을 이용하지 못할 때는 과연 어떨까?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조결이면 어떻게 될까요? 조결. 조절 유전자가 결실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억제 단백질 안 만들어지니까. 그치? 포도당이 없는 배지에서 얘가 안 만들어지면 당연히 여기서 결합 안 하니까 프로모터의 RNA 중합효소 붙어서 그치? 저땅 분해해서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라면은. 근데 아니잖아. 지금 저땅을 지금 이용 못 한다는 얘기잖아. 따라서 푸결이 되는 겁니다. 프로모터가 결실돼가지고 얘가 결실되니까 RNA 중합효소가 못 붙으니까 저땅 분해소를 못 만드는 거야. 애초에 저땅이 있어도 못 만들고 없어도 못 만들고 저땅 분해효소를 못 만드니까 저땅을 이용 못해. 그래서 개체수 증가하지 않게 된 겁니다. 자, A는 저땅 오페론의 프로모터가 결실된 돌연변이다. 맞죠? 그 다음에 T1일 때 A에서 저땅 오페론을 조절하는 조절 유전자의 전사가 일어나고 있다. 자, T1일 때입니다. T1일 때 요 A에서야. 자, 프로모터가 결실되어 있는 이 대장균에서 저땅 오페론을 조절하는 조절 유전자의 전사가 일어나고 있다. 어떻습니까? 문제 조건을 잘 보세요. 문제 조건을 보시면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A는 프로모터가 결실되어 있는 거지. 나머지는 멀쩡한 겁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멀쩡하니까 계속해서 전사번역 돼서 억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무슨 말 뜻인지 알죠? 조절 유전자의 전사가 일어나고 있다. 전사가 일어나고 번역돼서 억제 단백질이 생성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절 유전자가 있으면 항상 always 억제 단백질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맞습니다. 그다음 디귿. 야생형 대장균에서 저땅 오페론의 구조 유전자로부터 자, 야생형 대장균에서 저땅 오페론의 구조 유전자로부터 전사되는 mRNA 양은 구간 2에서가 구간 1에서보다 많다. 자, 2하고 2를 지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지금 대장균의 수가 우와시다다 하고 증가하고 있어. 그죠? 증가하고 있는 중이고 이때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땅이 있는 순간이야. 고갈되기 전이니까 저땅이 있을 때고 얘는 저땅이 없을 때야. 그럼 저땅이 어떻습니까? 야생형 대장균이니까 저땅이 있을 때는 저땅이 있는 일시기의 그림이야. 일시기의 그림. 저땅이 있으니까 얘가 결합해서 저땅과 억제 단백질 결합해서 여기에 못 붙고 얘가 붙지를 못하니까 RNA 중합효소가 결합을 해서 쭉 전사 번역돼서 그쵸? 저땅 분해효소를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구간 1입니다. 그래서 구간 1에서는 전사되는 이거 ing입니다. 전사된 이건 현재 완료고 이건 전사되는 ing 현재 진행형이야. 그래서 되고 있는 거야. 이땐 되고 있는 거야. 이래서는 짝깍 시간이 가면서 계속 전사가 전사되고 즉 전사번역 됐어요? 그래서 저땅 분해효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구간은요. 자, 이번에 이 구간에서는 저땅이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얘가 다시 가서 붙어요. 여기 다 붙으니까 RNA 중합효소가 여기 못 붙어요. 못 붙으니까 전사 번역이 안 돼서 이제 거의 이제 생성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 mRNA가 거의 생성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 저땅 분해효소도 거의 안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 따라서 전사되는 mRNA가 별로 없어. ing가 별로 없는 거야. 이때가 많아.
열심히 전사돼서 저땅분해서 만들 때고 이때는 거의 안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2에서가 2에서보다 많다? 아니지. 1이 더 많은 겁니다. 구간 1에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했던 내용은요. 지난 16, 17, 18강 이렇게 보시면은 유전자의 형질 발현. 그죠? 15, 그러니까 15, 16, 17. 15, 16, 17. 여기까지 해서 이제 다음 강은 또 이제 발현 조절이 이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원핵 세포의 발현 조절이 이번 강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15, 16, 17 유전자의 형질 발현. 요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복해서 다 또 풀어보고, 그러니까 기출 문제집이 있든 없든 시험지를 또 다운받아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기출 문제를 자주 풀면 외운다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머리가 좋은데도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런 자세로 하세요. 여러분들 기출 문제 꼭 외워야지 하지 마시고 풀 때 그 과정이나 원리를 좀 생각하시면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특히나 어려운 쪽이지만 풀 때마다 방법이 좀 더 다채로워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생길 수가 있는 파트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 저땅오페론 쪽은 이제 개념이 중요한 쪽입니다. 상당히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러나 여기 유전자 형질 발현 쪽은 많은 부단한 연습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번 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